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공부 48번째입니다. 수풍정계, 물수, 바람풍, 우물정. 개상을 보면 이 감개죠. 감개고 밑에는 손. 감은 물이잖아요. 물이 험난함이 있고 또한 지혜죠. 물이. 그리고 이 바람은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왕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봅시다. 정은 개읍, 불개정, 무상무득, 왕래, 정정, 흘지, 영미율정, 이기병흉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우물이라는 것은 마을을 고치는 거다. 그러면서 우물은 고치지 못한다. 그리고 무상무득, 버리지 않고 또 얻지도 않는다. 얻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않는다. 왕래, 오고 갑니다. 정정. 이 정정, 중국에서는 이걸 한문이 겹치면 강조로 이야기하죠. 우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을 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흘지, 거의 도착했다. 역지, 율정. 또 여기죠. 이게 이제 도래박은 율 아니에요? 그래서 도래박이 우물에 미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기병, 이게 상할 이자, 열리자죠. 열리라는 것은 사람이 말하면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병을 쓰기 때문에 두레박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레박이 상했다, 상할 이자 썼죠. 그래서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역사의 비유를 또 해봐야 이해가 가죠. 이게 굳이 여기서 이제 비유를 했겠죠. 우물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 보면 이 우물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는 물을 하늘의 은택으로 보잖아요. 그게 물이 갇혀 있으니까 이게 군자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읍이라는 것은 역사로 이야기해 보면 상나라가 망했죠. 망해가지고 주나라가 무왕이 이제 왕제국이 된 거예요. 무왕이 이제 그 상나라를 멸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나라는 망했으나 주나라가 이제 새로 탄생했다, 개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불개정, 우물을 고치지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요. 그 말은 이 상나라에 인재들이 있을 거 아니요. 군자들이, 덕성 있는 군자들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죠. 고치지 않고. 이제 나라를 차지하면 이제 인재가 처음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봐도 지금의 이제 뭐 화합정신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가 그 반대 야당 국힘 사람들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죠. 뭐 장관도 그대로 두고 있고, 그것은 화합의 그런 정신도 있지만은 그 덕성이 있으면 이제 쓴다는 예로 이해하면 이 말이 이해가 겠죠. 그 다음에 무상무득이라는 것은 그 군자들, 이 쓰려고 하는 군자들이 덕성을 변치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쓴다. 그 다음에 왕래, 정정. 이것도 마찬가지. 물질로 이야기하면 우물에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이 갖다 퍼다 쓰잖아요. 그것을 이 무상무득에다 비교할 수 있죠. 군자가 계속 여기서 가르침을 주니까 왕래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덕성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미자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상나라 군자 아니에요. 걔를 써가지고 크게 주나라에서도 큰 일을 했었죠. 그걸 예를 든다. 그 다음에 흘지 거의 도착했다. 그런데 이제 쓰려고 하는데, 인재를 쓰려고 하는데 또 무왕이나 주공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역적 나라, 이제 자기가 멸시킨 나라 애들을 쓰면 아주 안 좋은 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신하들이 말리는 거죠. 거의 쓰려고 그러는데 또 미율정, 이 군자를 쓰려고 하는 것이죠. 미율정. 이제 도래박근으로 이야기하면 도래박근이 도래박이 거기에 우물에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거의 왔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군자를 써서 이제 설득해서 다 쓰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말리니까 못 썼다는 걸로 이 을지 영미 율정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제 도래박을 끈을 내려가지고
거의 그 물에 닿는데 우물물에 닿으려고 하는데 미치지 못해서 물을 뜨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이기병이라는 것은 이 병을 두레박으로 보면 되죠. 그 기자가 있으니 이걸 먼저 해석한다면 그 병이 깨졌다는 얘기요. 상할 이자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그 군자로 이야기하면 상나라 군자로 이야기하면 인재를 쓰려 하는데 신하들이 말려가지고 못 쓴 게 되죠. 깨진 게 되죠. 그러니 흉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의 해석을 봅시다. 공자 단활 손호수 이상수정 정양 이불궁야라 개업 불계정은 내이 강중야라 흘지 영미율정 미유공야라 이기병 시이흉야라 그랬네요. 손호수 이 손은 밑에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수는 감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물이 위에 있다. 물이 위에 있잖아요. 감개가 그것이 우물정자다 우물이다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또 우물을 기르는 것은 불궁야라 우물을 계속 이게 기를 양자니까 우물을 계속 기르는 것은 공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읍 불계정은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걸 그대로 지금 공자가 그대로 따다가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개읍 불계정은 이내 강중하라 강이 중을 얻은 거라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보면 중을 얻은 게 2호고 5호 아니에요. 둘 다 양이니까 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이 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흘지역 미율정 여기서 흘지역 미율정 그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미유공야라 그랬네요. 공공의 일이 미치지 못한 거다. 그 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을 공공일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게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거의 거의 도달했는데 우물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미유공야로 공격해 설명했네요. 그 다음에 이기병 상한 거다. 병이 상한 것을 뭐라고 했냐? 이로써 흉한 거다. 그렇잖아요. 이제 병이 상했으니 흉한 거죠. 공자 이렇게 설명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사와 단사를 공부해봤습니다. 그럼 초 6부터 공부를 해봅시다. 상육은 정리 불식 구정 무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물이 더러워 먹지 못한다. 오래된 우물에 짐승도 찾지 않네 그랬어요. 이걸 이야기하면 우물을 우리가 아까 이게 군자 터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흙이 있다는 것은 이제 소인배로 꽉 찼다는 얘기죠. 지역에서 이 진흙을 소인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소인들로 꽉 찼다. 대표적인 소인이죠. 불식. 지역에서 먹는 것은 마시는 것은 하늘의 은택으로 봤잖아요. 근데 먹지 못한다는 것은 은택이 없다. 구정 오래된 우물이다. 먹지 못한다는 얘기는 역사로 이야기하면 상나라의 폭군이 하도 폭정을 하니 이제 군자들이 다 떠나버린 거죠. 떠나버려서 백성들도 떠나죠. 군자들이 떠나니까 백성도 떠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무금으로 이야기했죠. 무금, 새를 날징금이죠. 새를 이제 백성으로 보면 백성도 하나도 없다. 다 옆에 제국으로 다 떠나게 없어졌겠죠. 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9.2 정곡 사부 옹패루 정곡 우물이 꼴짝이다. 우물이 이제 꼴짝이라는 것은 우물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군자 터전인데 이제 물이 싹 빠지고 나면 이게 물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우물이 이렇게 줄이 들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이렇게 되죠. 그걸 이야기한다.
사부. 이게 버릴 쏠사죠. 붕어를 쐈다는 게 붕어가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물이 없으니까 붕어가 없다. 옹패로 옹기가 패로 망가져가지고 물이 샌다는 거죠. 셀루 자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 이것도 역사로 이야기해 보면 상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것을 이제 우물에다 비교했다. 우물이 말라서 물이 없어지니까 붕어도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옹페루는 상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발부둥 치다가 몸도 마음도 다 상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93. 정설불식 위아심측 가용급 왕명 병수복이라. 그들 한번 풀어보면 우물을 준설했다. 이게 이제 칠설이니까 우물을 깨끗이 청소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이에서도 지금 불사학기로 하천을 파가지고 막 쌓인 모래를 쳐 올리는 걸 준설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청소했다. 그런데도 불식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위아심측 나는 내 마음이 슬프다. 슬프치니까 가용급 기르다. 물을 길러서 기른 것이 옳다. 왕명 병 아우를 병 있다니까 왕이 밝은 지혜로 아우려서 쓰니 복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것을 또 역사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상나라 이제 인재를 덕성이 있고 이런 애들을 써야 하는데 쓰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인사적으로 보면 이제 상나라의 인재들을 이제 무왕이나 주공 입장에서 보면 써야 하는데 못 쓰니까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명석해가지고 이제 그걸 쓰면 복이 함께 온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이 변하고 이제 주나라가 황제국이 된 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의 신하 중 덕성이 있는 자를 이제 주왕이나 주공이 쓰려고 하면 주변을 반대해서 쉽지 않았음을 93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64. 정추 무구 벽돌추죠. 그리고 이제 우물을 보면 이제 우물을 보하기 위해서 파가지고 옛날에는 벽돌도 없었을 때니까 돌로 이렇게 동그랗게 쭉 쌓아 올라오죠. 그런 다음에 위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나무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틀을 쪄서 약간 땅보다는 높이 올리죠. 이제 짐승도 빠지지 않고 사람도 빠지지 않게 위험스러운 보호막을 치잖아요. 그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우막식으로 져가지고 줄을 끌어때려서 그 두레박을 달아가지고 이제 물을 포는 구조잖아요. 그것을 이제 정추 무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이제 또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역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상이 멸한 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왕이나 이제 성왕이나 주공이나 유민들을 써야 하는데 이제 보호해야죠. 그래서 이제 군자도 보호하고 안심하게 주나라에서 살 수 있게 보호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벽달추라는 것이 우물 주위에 이렇게 보호막을 우물을 보호할 수 있게 벽을 친다는 말을 이제 비유법으로 이렇게 우물에다 비운 거죠. 그래서 주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하거나 또한 등용하는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상나라 군자들이 안심하고 주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또한 간직에도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특히 미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죠. 미자 같은 경우는 주나라에서 큰 관직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걸 이야기한다. 정추 무구. 구호는 성인자이죠. 정열 한천식이라 그랬네요. 이게 이제 우물이 맑을 열자죠. 그래서 우물이 맑다. 이게 설문에 보면 설문이라는 것은 중국의 최초의 한문 사전이죠.
그 뒤에 이제 옥패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설문은 현존한 것 중에서 최초의 그 한자 사전이라 그래요. 그 후한 허신한 사람이 서기 100년경부터 한 21년 정도를 그 집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21년경에 완성했다고 전해오죠. 그리고 옥패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옥패라는 것은 이제 그 뒤에, 그 허신이 난 121년 뒤, 한 400년 뒤라니까 서기 한 521년 정도 되겠죠. 그 뒤에 옥패에 나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열자는 수정, 그러니까 맑은 물을 이야기한다, 이걸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정열은 이제 우물 속에 물이 맑다, 이렇게 보면 되죠. 3회에서 우리가 가용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사회에서 물가에 이제 벽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물물이 더 접혔을 걸로 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벽돌로 이제 우물을 보호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물물이 막다, 막아서 이제 차가운 물을 먹게 됐다. 이게 차가운 것이라는 것은 그 원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이니까 여기는 덕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덕성이면 물은 하늘의 은택이고 지혜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우물물을 백성이 마시면 군자의 덕이 만천하에 펼쳐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역사를 이야기해보면 상나라의 군자였던 그 미자가 주나라에 와가지고 높은 지혜에 올라서 그 덕을 많이 펼쳤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계상해를 공부해 보면 그 계상의 상계가 이렇게 가묘할 때 이제 하계가 이 손이 음계잖아요. 그래서 음계가 오면 이 계상으로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해방이나 덕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밑에가 이제 송계니까 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계니까 음이 밑에 오면 하계에 오면 해방이나 덕성,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덕성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덕성 있게 그 비자를 기용해가지고 주나라에서도 큰 인물을 만든 그런 상을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호가 감계인데, 구호가 동하면 곤이 되잖아요. 그래서 곤이 이게 동하면 음이 되니까 곤계가 되잖아요. 공계가 소통 아니에요. 수능으로 따르는 게. 그래서 샘물을 퍼먹어도 다시 채워지는 그 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육은 정수, 물막, 유부, 원길. 이게 거들수니까 우물은 거두는 거다. 막을 치지 마라. 우물 뚜껑을 닫지 말란 얘기죠. 유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놔야지. 그러면서 원길, 한마디로 이제 우물을 퍼올리고 뚜껑을 항상 열어놓아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이제 역사로 또 이야기해 봅시다. 그 이제 상나라를 쳐가지고 모왕이 이제 멸시켰잖아요, 상나라를. 그래서 이제 이 모왕이 하는 말이라 이렇게도 보죠. 그래서 항상 열어놓는 거죠. 주나라를 항상 열어놔가지고 이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자도 쓰고 써서 그 믿게 만든 거예요. 믿어라, 유부, 미풀부 아니에요. 그래서 믿어라. 그러면 주나라를 믿고, 왕과 주나라를 믿고 따르면 크게 기라리라, 이렇게 해서 상륙을 끝냈네요. 한마디로 이제 이 정계를 이야기하면 그 진리인 그 우물을 가지고 인사적으로 비유해서 군자의 덕을 펼치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풍 정계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멋진 해석 바랍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